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제가 만든 그냥 제 개인 코너입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어떻게 보면 제 모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지금 현재 사서 실습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취업도 시켜줄 겸 이 코로나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문헌정박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사서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사서 실습을 나갔고요. 제가 나갔던 실습 공간은 대학 도서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웠다는 것은 그만큼 아는 게 없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났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에 대해서 상당히 큰 포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하고 다시 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서와 내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사서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서와 학생들이 되고 싶은 사서가 과연 같은 사서일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사서, 그 시절의 사서와 지금 이 시대의 사서가 같은 고민을 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고민도 좀 다를 수 있겠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그 옛날보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좋아졌고,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해졌다? 왜냐면 도서관을 대체할 만한 많은 도구들, 많은 기능들, 많은 미디어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도서관에 가는 것 외에는 그닥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것들은 공공 채널들, 소위 그 공용 방송들이 나오고 뉴스를 전달하고, 뭐 필요하다면 약간의 그 오락성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지만, 학문적 내용이라든가 기술적 내용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러 든다면 책이 거의 유일한 정보원이었고, 그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글자를 쳐다봐도 도서관은 책이 있는 곳이야, 전혀 틀리지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사서가 힘들까? 아니, 왜 우리는 약간 방황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도 해줍니다. 도서관이 뭐지? 사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뭐 답이 있다라기보다, 물론 답을 구해야겠죠, 우리가. 그게 우리 평생에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로선 도서관이 뭐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답이 어려서가 아니라 너무 뻔한 질문을 하니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죠. 도대체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이고 왜 도서관이 뭐지라는 질문을 할까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 역시 답을 얻고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네가 현재 생각하는 도서관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느냐를 되짚어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도서관과 지금의 도서관은 어떻게 발전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서관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얘기만 하고 대학 4년 동안 또 도서관 얘기만 합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학문도 많이 발전했고, 과거의 도서관학이라는 학문이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명칭으로 변경된 것만큼 도서관의 인식도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학생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 모두 다 도서관을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졸업하면 뭐가 되고 싶으니? 그럼 99.9%가 사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묻습니다. 사서가 직업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택한 너의 어떻게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사서를 직업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직업학교인 것이고 기술학교인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으로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서를 직업으로 놓지 않고 내 사명으로 놓고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놓고 본다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넓어진다는 개념이 사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라는 얘기 되는 것이고, 그런다면 도서관에 있는 사서는 무엇이지? 과연 사서가 도서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지금 또 우리 4학년들은 졸업하기 전에 사서 실습을 나갑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물론 도서관으로 가죠. 이게 진정 우리가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내보내는 것이 꼭 도서관이어야만 할까? 라는 의문도 듭니다. 제가 대학 교수를 하면서 지난 30여 년이 제게 있어서는 그 투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과에 있었던 조그만 실험 실습실을 제가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학생들을 도서관에 실습을 내보내지 않고 내가 가르쳐 보겠다. 우리가 직접 가르치고 서비스를 개발해 보겠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 나쁜 생각도 있었습니다. 현장이, 도서관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구태하고 변하지 않고 그것이 싫어서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를 한번 개발해 보자 라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실험실을 30여 년 동안 4번이나 갈아엎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서가만 잔뜩 들어있는 열람 공간만 있고 서가만 있는 그런 도서관을 설계했었고, 어느 날은 그 중에 절반을 비워놓고 다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기능 부여를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도서관을 완전히 책을 밀어내고 전산실체를 만들었습니다. 미래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인 것이고 도서관의 실체가 거의 사라질지도 몰라 하는 개념에서였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개조를 했는데 그 개조한 이름이 별이 플러스입니다. 내용인즉슨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과연 책만일까? 왜 책을 서비스했을까? 왜 책이 주된 미디어로 자리 잡았을까? 그리고 5,000년 역사를 들여다봤어요. 그래. 5,000년 전에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기록 자원이라는 것이 책 외에는 없었어. 사람들은 말로 하고 행동으로 했던 것들을 보존하고 싶어 했고 전달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직접 말과 행동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으니까요. 결국 그것을 그림이란 형태로, 글자란 형태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글과 글자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걸러진 것이고, 그 걸러는 과정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컨텍스트, 맥락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연습이 생기기 시작했고, 글로 표현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게 어느덧 필사의 발전, 그 다음에 종이의 발명, 인쇄의 혁명 등을 거치면서 현재 이르렀고, 그 역사가 5,000년이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필사의 역사는 5,000년보다 좀 더 길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소위 소리를 녹음한다든가 영상을 캡처한다든가 하는 기능들이 불과 100여 년? 조금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서관이 당연히 책이 중심이 된 공간일 수밖에 없었고, 상징성으로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이름에 대한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면 그런 미디어들을 갖고 있었던데 어떤 미디어를 가졌니? 결국 과거와 현재, 공간과 공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즉 지식, 문화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왜 담고 있었을까? 그걸 담고 있는 목적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전승, 전달, 발전,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도서관이 그런 자원을 지는 것은 후세에 또는 다른 시간대에 그런 자원들이 이용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이 공동체의 하나의 문화 프로토타입으로 존재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원들은 끝없이 변하고 진화해왔고요. 그 자원, 지식이 변하고 진화하는 것 속에서 문화도 똑같이 진화하고 성장했고, 그 중심에 항상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기능을 직접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지식 자원들을 모아두고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깨닫고 공동체를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 사서가 존재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서라는 존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이나 어떤 시스템이 안정화되어지는 시기가 있고 안정화되어지는 방법을 놓고 보면 소위 말하는 표준화 작업이 일어나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원론,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니에 대한 원인과 목적을 어떻게 보면 상실한 채, 아니 간과한 채 그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그 원인과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그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정확한 공간은 기억을 못하는데 카나다 어딘가를 여행했을 때 관광지였습니다. 어느 성 같은 곳에서 병사가 성을 지키는, 성이 아니라 어떤 잔디밭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경계를 서는 장면이 있고 그것이 관광 스팟으로 알려졌고 사람들이 보러 왔더라고요. 그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여기 여왕이 왔었는데, 영국 여왕이 왔었는데 여왕을 경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보초를 섰는데 여왕은 그곳을 떠났고 그 명령만 살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물어봤겠죠. 너 여기서 왜 경계를 하고 있니? 병사는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왜 이걸 하고 있니? 그렇게 명령이 하달되어져 있고 기록에 있고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매뉴얼 속에서 자기 행위로 자기 업무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게 어느 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재밌는 관광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왜 하는지도 알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 조사해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광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즉 목적과 의도와 원인은 바뀌었지만 행위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도서관이 뭐니? 사상 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니?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질문이고 너무 간단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서가 하는 일들에 잘 정돈되어진, 그 잘 정돈되어진 것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서가 했던 일들을 그동안 갈고 닦아가면서 계속 시행착오하고 반복하고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1800년대에 학과가 만들어지면서 소위 공공 서비스화 되어지면서 인력의 경제성,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체계화 되어진 것이죠. 비용을 적게 들이고 많은 사람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인력을 갖고 왔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사서가 없었을까요? 여전히 있었죠. 그 사서는 누구에게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럼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무엇을 했길래 그런 사서라는 존재가 필요했을까? 결국 도서관에는 아까 말한 그런 미디어, 자원, 책, 대표성 있는 그 책이 축적되어지고 축적되어진 책을 관리하고 관리의 목적이 오로지 보존이 아니라 활용하고 소통하고 또 있어서 새로운 자원이 생산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담론을 나누고 교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도서관들은 약간의 특화, 주제적 특화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용적 특화가 일어날 수 있고 왜냐하면 책이 그렇게 귀한 흔한 시절도 아니었고 상당히 귀했고 그렇게 지금처럼 많은 책이 나온 것 때문에 지금 같은 시대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소위 미국에서 공공도서관을 만들고 미국인들을 공공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서관을 설립했고 도서관에 자원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출판물들이 생산되어지고 그것이 도서관을 채우는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를 가진 거죠. 그 얘기는 그 이전에는 책도 많지 않았지만
그 책을 가진 사람들이 굳이 이 책 저 책 그냥 닥친 대로 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장서가, 애서가, 연구자 이런 집단들이고, 그네들은 필요한 책들을 모았고 그 필요한 책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같은 집단 내의 사람이다 보니까, 혹 우리가 옛날 사서들은 주제 전문성이 강했어, 그래서 주제 전문가였었어, 충분히 착각할 만하죠. 왜냐하면 그 책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 누군가가 사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같은 집단, 같은 부류, 같은 학문을 하는 사람, 같은 취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하는 사서는 당연히 주제적 배경도 그 이용자 집단과 같았을 테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일반화 시켜놓고 보면 지금처럼 내가 여기서 사서가 되겠어 했을 때 사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교류입니다. 그 이용자 집단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같은 생각, 같은 주제, 같은 취미를 가졌기 때문에 쉽게 어우러졌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가 제가 생각하는 사서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이 사람들은 왜 여기 모였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어떤 식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이 공간의 의미는 뭐지? 이런 얘기를 나누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도서관은 대부분 다 공공도서관이죠. 공공도서관은 특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색깔도 다르고, 모인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고,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성별,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모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한 공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야 라고 놓고 본다면 거기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의 공통점일 것이고, 그 커뮤니티가 대학이 되었던, 공공이 되었던, 연구기관이 되었던, 사서는 그네들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네들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원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졌는가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가하고 구축해 갈 것인가는 결국 이 고객 중심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도서관이 뭐니? 하는 질문과 사서가 누구니? 하는 질문. 그 다음에 기술 발전 속에서 도서관이 갖고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를 놓고 보면 간단해집니다. 도서관은 퍼실리티였다. 5,000년 전에도 여전히 도서관은 그런 이용자들이, 그런 고객이, 그런 집단이 자기들의 그런 행위를, 소위 문화 공동체, 지식 공동체, 서로 담론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 공간의 퍼실리티, 편리성, 편익을 제공해주는 곳, 그것이 도서관이었습니다. 어디다 만드니? 그는 그 시대마다, 그 문화마다 달랐겠죠. 우리는 여기서 얘기를 나눠볼까? 그럼 그곳에 하나의 퍼실리티로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생긴 것이고, 그러다 어느 순간 도서관이 비대해지는 거죠. 장소량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럼 지금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공간이 점해지니까 그 속성이 나타내는 또 다른 변화, 그 공간을 채우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장엄한 엄청난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놓고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지금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다면 오케이, 퍼실리티는 내가 제공해주는 편의시설이라고 놓고 봤을 때, 사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어놓고 그들의 관심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유하고 교류하고 배울까,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어, 공공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어, 나는 다른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의 기본은 그곳이 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편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목사님들이 처음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신앙심일 수도 있고 스스로 해보고 싶은 욕심. 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많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이고 새로운 신자를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신자 편안하게 교회 가서 일을 하기보다는 아무도 없는 천막을 짓고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는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네들을 신앙심으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목사들이 제일 꿈꾸는 일일 겁니다. 사서도 그럴 거라고. 나는 잘 지어진 건물, 잘 구축된 장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저 사람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공동체로 묶어내고 싶어.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서가 된다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그래, 사서가 된다는 거는 이미 잘 지어진 공간과 건물 속에서 잘 구축된 장소를 놓고 잘 마련된 룰에 따라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진짜 사서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심. 그렇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비대면 상황에 처했을 때 새로운 환경, 사람들이 그 좋은 편익시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고 그들이 늘 접하던 장소들, 그 접하던 많은 정보자원들을 한순간에 놓쳐버리는 순간에서 그래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 있다면 누구? 그렇죠. 사서의 존재성이 더 부각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사서가 그 속에서 이제부터 내가 할 진정한 나의 일이 생겼어. 내 스스로가 사서로서 성장하고 사서로 인해서 이 지역, 이 공동체에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 수 있어. 그 도서관이 우리 역사 속 5,000년 동안 그렇게 안 변한 것 같아 보이지만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변하는 정도를 보면 미래도 상당히 변할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할 수 있고 그 상상 속에서 사서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까, 내가 만든 세상, 그게 미래이고 그것이 곧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지금 사서 실습을 받고 있는,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버거워하는 친구들에게 좀 힘이 되고 그들이 꼭 그 공간에서 서비스를 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서로서의 자기 철학과 자존감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자기만의 사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